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책 팟캐스트 하면 딱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있죠.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빨간 책방이 300회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빨간 책방의 팬으로서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00회면 이게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오면 거의 6년 가까이 하신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겨울 서점도 6년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빨간 책방의 300회 소식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채널에서 이동진 작가의 책은 한번 아예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고 김중혁 작가의 책도 2권, 3권 정도 다룬 적이 있는데 이다혜 작가의 책을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18년 올해 나왔던 이다혜 작가의 책 2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와 아무튼 스릴러라는 책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책이고요. 이다혜 작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2000년부터 시내21 기자로 일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글을 읽고 또 쓰고 또 다른 사람의 글을 편집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영화에 대해서 또 책에 대해서 수많은 글을 읽고 또 수많은 글을 쓰고 또 강연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글쓰기 책을 내셨어요. 제가 글 쓰러 들어가기 전에 김중혁 작가님의 무엇이든 쓰게 된다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두 분 모두 정말 훌륭한 글쓰기 책을 써주셨지만 김중혁 작가님의 책과 상당히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면 물론 이제 김중혁 작가님도 기자 생활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다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편집하는 일도 맡아왔기 때문에 편집자의 시각에서도 글을 봐왔다는 것,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이든 쓰게 된다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조금 더 실용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SNS 글쓰기부터 책 글쓰기까지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SNS부터 에세이까지 재미있고 공감 가는 글쓰기라고 써있거든요.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책을 사고 읽는 사람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글을 쓰고 또 책을 내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SNS에 어떤 글을 남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작가가 된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시대에 도대체 글을 재미있게 잘 공감 가게 또 언젠가는 책을 낼 수준까지 쓸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마지막에 원고 퇴고를 할 때 읽었어요. 이동 시간이 있잖아요. 퇴고를 한다고 해도 뭐 사무실 나가는 시간, 뭐 사무실 갔다가 퇴근하는 시간, 뭐 잠깐 밥 먹는 시간 이럴 때 이제 잠깐 책을 보게 되는데 그때 퇴고할 때 한창 읽었던 책이거든요. 글쓰기에 대해서 정말 유용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목차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엄청 빽빽하죠,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정말 글을 쓰기 시작하는 내용부터 해서 글의 소재는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퇴고를 어떻게 하는지 삶에 붙어있는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에세이스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글을 시작하게 해주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까지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목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직접 형광펜을 쳐주셨어요. 찾아보기 쉽게.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넘기다 보면 이렇게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책 자체에 프린트가 되어 있는 형광펜 표시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가져갈 부분들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세 번째 특징이자 가장 특징적인 특징, 말이 좀 이상한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글의 기술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술을 다 연마해서 쓴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들을 써서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글을 쓴다면 그게 과연 잘 쓴 글, 좋은 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이제 이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집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받아서 구성을 하는 그런 일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필진의 글을 받았는데 글을 잘 쓰고 또 오랫동안 써온 그런 필진인데 어떤 혐오 표현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면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라고 말한다든지 그건 저 고치고 싶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을 많이 쓰고 또 업으로 쓴 사람일수록 어떤 본인의 글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읽힌다면 그것은 글 쓴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글의 내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글쓰기 책입니다. 그게 저는 이 책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느꼈고요. 제가 이 책 북토크도 다녀왔는데 이제 사인도 받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관해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글쓰기 강의를 하러 갈 일이 있으면 무조건 그 말씀을 하신대요. 악플 달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게 뭐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줘서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글의 첫 번째 독자가 나이기 때문에 테크닉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이 글을 쓰는 사람의 자세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결국은 좋은 글이라는 것은 좋은 형식과 좋은 내용이 합치가 될 때 탄생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퇴고할 때 이걸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뭉클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책의 앞머리에 10년 전의 나에게 라고 써있는 이 첫 번째 파트가 있는데 되게 뭉클했어요. 그리고 퇴고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힘이 되는 문장이었어요. 10년 전에 아무에게도 토로하지 못하고 글 빚에 파묻혀 울던 내게도 그 말을 해주고 싶다. 널 위해 그리고 지금의 내 친구들을 위해 책을 한 권 썼어. 잘 쓰는 사람만 보느라 스스로 나아질 기회를 날리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10년 전의 나야. 그만 울고 그만 울라고. 글을 쓰려면 울 게 아니라 글을 써야 한단다.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다.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퇴고를 하고 있는 중에 읽어서 그런 게 더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이 상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책의 특징을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좀 구체적인 어떤 테크닉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어떤 글을 시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팁이나 그리고 퇴고하는 데 있어서도 뭐 것을 빼라든지 뭐뭐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빼라든지 뭐 주술 호응을 반드시 확인해라 그리고 피동에 대해서도 조심해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팁들도 당연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다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만나보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싶은 분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될 법한, 특히 글을 처음 쓰고 싶은데 되게 막막해 하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이달 작가님이 올해 낸 두 번째 책, 아무튼 스릴러입니다. 사실은 이게 먼저 나오고요. 글쓰기 책이 그 다음에 나오기는 했어요. 이 책은 이제 꽤 마니아층이 생기고 있는 아무튼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저도 뭐 아무튼 트위터도 읽었고 아무튼 발레도 이거 제일 신간인데 이것도 샀어요. 본인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주제 한 가지를 두고 여러 작가들이 쓴 에세이 시리즈예요. 다 이렇게 좀 얇게
나와 있고요. 위고, 제철소, 코난북스라는 작은 새 출판사가 함께 내고 있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잡지, 아무튼 택시, 아무튼 망원동, 아무튼 스릴러, 아무튼 트위터, 아무튼 피트니스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앞으로도 많은 책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묘조 작가님이랑 도서관 강연을 할 때 끝나고 들어보니까 아무튼 떡볶이를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떡볶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도 떡볶이 되게 좋아해서 아무튼 떡볶이가 나오면 꼭 읽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시리즈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이 책은 당연히 주제를 스릴러로 하고 있는 아무튼 시리즈의 한 권이고요. 앞에 써있는 이 문장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스릴러는 풍토병과 닮았다 라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스릴러가 풍토병과 닮았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책에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스릴러를 많이 읽거나 막 엄청 즐기는 편은 아니어서 이제 스릴러에 대해서 어떤 소개도 받을 겸 그리고 도대체 이 풍토병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 말에 대한 설명도 읽기 위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목차 구성은 굉장히 단순해요. 첫 번째는 스릴러의 정의, 스릴러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미스터리도 아니고 추리소설도 아닌 스릴러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스릴러에 어떻게 입문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스릴러의 끓는 점이라고 해서 제목이 재밌어요. 베이비, 3권만 참고 읽어봐 라는 챕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전에 대한 내용과 스포일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코지 미스터리라는 장르가 있대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런 장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 제목도 참 좋아해요. 그때 그 새끼를 죽였어야 했는데 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여성이 쓰고 여성이 읽는 소설의 계보학이라는 부분이 있고, 사건 뒤에 사람 있어요 라는 챕터, 그리고 마지막이 픽션은 하고 논픽션은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지막은 논픽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제가 스릴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릴러 입문을 위한 책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스릴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장르인지, 그리고 스릴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어떤 대표작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읽어야 될 스릴러 책이 막 산더미같이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언제 다 읽나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좋은 스릴러 책들을 소개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스릴러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만큼. 근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다루는데 스포일러 공포증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만 저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그냥 이거 읽고 나서도 별로 무리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 문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문장은 이 책의 31페이지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스릴러는 풍토병과 닮았다. 그곳의 사회문화적 풍토가 특정 방식의 사건을 만들고 사건 보도를 만들고 반응을 만든다. 그리고 그런 알만한 사건을 연상시키는 많은 소설이 태어난다. 여기까지 내가 성장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길게 적은 이유는 그래서다. 이 부분에서 드디어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스릴러라는 것이 어떤 사회와 뚝 떨어져서 그냥 어떤 환상세계처럼 판타지처럼 존재하는 게 보통 아니잖아요. 배경이 있고 배경이 되는 도시, 배경이 되는 시대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벌어진 사건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풍토병과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 외에도 제가 조금 재밌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아까 베이비 3권만 읽어봐 라는 챕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릴러에 입문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끓는 점까지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책에서는 이제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이다혜 작가님이 처음 반지의 제왕을 읽을 때 너무 지루하고 막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딱 이거 있죠. 이 책 언제 재밌어져? 근데 사람들이 다 대답을 그렇게 했대요. 1권만 다 읽어.
그러다가 재미를 붙이니까 막 너무너무 재밌어지더라 라는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고 이제 스릴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문열 삼국지 10권짜리를 숙제로 읽게 됐는데 1권을 읽는데 진짜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진도가 안 나가고 정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페이지가 안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2권 한 중반 정도가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막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그리고 이후의 독서에서도 당연히 이 끓는 점을 딱 넘어섰을 때 너무너무 재밌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스릴러뿐만이 아니라 스릴러, 판타지, 역사소설, 과학책, 인문책, 무슨 책이 됐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독서 전체에 대해서도 이 끓는 점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께 제가 독서랑 굉장히 동떨어져 살고 있다가 겨울님을 통해서 독서를 좀 해보고 싶어졌는데 책 하나 사서 읽어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게 됐어요. 이런 말들을 메시지로 많이 받아요. 이 끓는 점이 오려면 조금 더 비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끓는 점까지 가기 위해서 몇 권의 어떤 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스릴러의 끓는 점, 베이비 3권만 참고 읽어봐 라는 이 챕터가 많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사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스릴러에 대한 책인데 책의 마무리는 논픽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스릴러는 픽션이잖아요.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릴러라는 이야기를 쭉 해서 다다른 종착지, 마지막 지점이 논픽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우리가 스릴러를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모순적이게도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스릴러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스릴러를 즐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장이 나와요. 내가 바라기는 낙원에서 범죄물 읽기다. 그러니까 범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읽는 범죄물이 정말 재미있다라는 것이죠. 스릴러는 풍토병과 닮았는데 범죄는 더 풍토병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스릴러를 읽은 후의 짜릿함이나 어떤 통쾌함 같은 것을 논픽션을 읽으면서는 우리는 결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책들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같은 책들인데요. 그래서 이 책의 마무리 부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실이 잔인하다고 잔인한 설정을 한껏 이용하는 창작물을 즐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겠죠? 그런데 현실의 문제를 픽션의 연장으로 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스릴러라는 픽션과 현실의 범죄라는 논픽션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고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바람으로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역시 이다혜 작가님이 책의 구성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다혜 작가님의 2018년 두 번째 책, 나오기는 먼저 나왔지만 어쨌든 두 번째로 소개한 책은 아무튼 스릴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권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다혜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는 글을 정말 잘 읽히게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약간 구어체의 문장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약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이 들어가기도 하고 문어체의 문장이라고 해도 굉장히 술술술술 잘 읽히게 쓰시더라고요. 역시 책을 많이 읽고 또 글도 많이 쓰고 글을 많이 고쳐본 분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다혜 작가님의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요 2책도 있고요. 또 여행기도 내셨고요. 여러 가지 책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다혜 작가님의 책을 소개를 해봤고요. 빨간 책방의 도장 깨기가 어느 정도 끝이 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빨간 책방 300회 특집 공개 방송도 갈 예정인데요.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보고 오려고 하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이미 날짜가 지났겠네요. 아무튼 빨간 책방의 3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겨울 서점도 오래오래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또 오세요.